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FAT 1급 제52회 최신기출문제 풀이 실무수행평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망고는 과일 주스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회계기간은 제8기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 이해 10점 거래처 등록 문제가 나왔어요. 직원 휴게실에서 사용할 안마의자의 렌탈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고객 제휴 할인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코드 번호가 보이고 있어요. 99710 카드명 우리카드 매입 결제일은 27일로 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회계 쪽에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거래처 등록이죠. 거래처 등록 들어오셔서 아무 곳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금융카드 세 번째 카드 탭을 찍어 주셔야 되겠어요. 99710 번호 넣으시고 무리카드 자 번호입니다. 0928 이때 카드 번호 자 빼기 1974 빼기 1117 빼기 0530 매입 카드이고요. 오셔서 다시 한번 결제일이 27일로 할 것 그랬기 때문에 27일까지는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한도, 결제 계좌 이런 것들은 넣으실 필요가 없겠어요. 주어진 자료만 넣으시면 끝났습니다. 됐죠?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 부분입니다. 오셔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맨 하단 쪽에 차액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대차 차액이 생기면 1260만 원에 대해서 찾아내셔야 되겠어요. 요거 찾으실 때는 요령이 있죠. 이렇게 구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보셨을 때 자산 중에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속에도 당좌자산이 있고요. 재고자산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가서 보시면 유동자산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 맞아요, 금액이. 그래서 왜 안 맞나 봤더니 당좌자산이 안 맞군요. 그러면 당좌자산 찍고요. 상단에 항목 보기 찍어주시면 당좌자산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자, 현금부터 비교를 시작을 하셔야 되겠지요. 2620만 원, 보통예금 143000000 쭉 찾다 보니까요.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에 바로 밑에 충당금이 받을 어음에 대한 충당금 60만 원이 보이고 있질 않아요. 그렇다면은 맨 하단 쪽에 받을 어음이 110번이니까 111번 받을 어음에 대한 충당금으로 60만 원을 넣으시면은 해결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이 정확히 맞았죠? 자, 나오십니다. 전체 보기 다시 찍어 주셔가지고 자, 아직도 맞지 않은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쭉 내려볼까요? 이번에는 비유동자산도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투자, 그리고 유형, 무형, 기타가 맞질 않군요. 기타. 그래서 기타 항목 보기 찍어 주셔서 임차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에요. 자, 오케이. 다시금 전체 보기 찍었습니다. 자, 비유동자산 금액은 맞춰졌어요. 비유동자산 금액은 맞춰졌으나 문제는 하단에 차액이 더 크게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쭉쭉 오셔가지고요. 부채 쪽에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도 틀렸군요. 항목 보기 찍어주신 다음에 3천만 원짜리 뭐가 있나? 자, 그건 없었고요. 미지급금에서 3,550인데 550으로 썼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3,000을 더 더해 주신 금액으로다가 맞췄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자, 세 가지를 수정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뭐였더라. 받으러 바로 밑에 있던 대손 충당금 한 가지 하고 임차 보증금 금액 한 가지 하고 방금 보셨던 미지급금까지 해서 세 가지를 수정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차액이 0이 나와야 됩니다. 자, 계정 과목 가볼까요? 계정 과목. 자, 요번에는 오셔서 계정 과목에 839번입니다. 839. 자, 판매 수수료 계정을 이 가맹점 수수료 계정으로 수정하고 싶어요. 와서 보시면은 검정색 맞네요. 검정색이 아니고 빨간색이면 그냥은 안 고쳐지죠. 컨트롤 키하고 F1번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셔서 가맹점
수수료 됐죠? 그런 다음에 현금 적유 1번 칸에다가 가맹점 지원 수수료 오타 없이 체크. 오케이. 대체 적유 쪽에도 가맹점 지원 수수료 미지급. 오케이. 자, 가맹점 지원 수수료 외상대금 대체.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잘 넣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분개해 볼까요? 처음 1번 문제 3만원 초과 거래 나왔습니다. 신상품 체리에이드 홍보 행사 시 증정할 파우치를 제작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3만원이 초과된 20만원이에요.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일단 돈 나갔으니까요. 거래자료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5월 2일자로 출금, 현금 나갔으니까요. 출금으로 분개 한번 해주시겠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 서식과 2번 서식까지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날짜 5월달 2일자입니다. 1번 출금 전표가 되겠습니다. 자, 광고 선전인가요? 홍보 행사 시 증정한다 그랬기 때문에 833 광고 선전비로 가주시면 되겠고 20만큼 해서 출금 전표 끊었어요. 다시금 오셔가지고요. 영수증 수취명세서입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2022년도 5월달 2일자에 상호 블링블링 성명 강매화 사업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6 사업자 등록번호 111-35-16522 금액은 20만큼 구분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 구분 안에 들어가시면은 가산세 물지 않으셔도 되죠. 계정 코드는 833 적요는 적당한 선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홍보 행사시 증정 알파우치 자, 이런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명세서 제출 대상에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끝난 것입니다. X표시 눌러주셔서 정확하게 저장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광고 선전비 현금 오케이. 적유는 생략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구분만 넣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2번 자 레몬트리의 파산으로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받으러옴 중에서 일부가 회수됐습니다. 보통 예금 농협은행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자, 날짜는 일반 전표 오셔서 5월달 18일자. 지난번에 대손 처리했던 받으러옴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예측을 해보건데 대변 쪽에 받으러옴 못 받게 됐으니까 이렇게 나갔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 받으러옴을 지금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뭘로 처리를 했겠었는가? 대손 충당금으로 대손 처리했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전기잖아요. 전기에 대손 처리했기 때문에 전기에 대손 충당금으로 했는지 아니면 일부는 충당금이 없어갖고 대손 상각비를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번 단기에는 이걸 다시 받게 되었을 때는 요 부분 대변 쪽에 다 대손 충당금으로 정리해서 대변 쪽에 없애주셔야 됩니다. 요 상각비라는 것은 한 해만 살고 없어지는 명목 계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처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충당금으로 다시 돌려놓으시고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군요. 5월달 18일자에 5월달 18일자에 차변 쪽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 넣었어요. 금액은 300이다. 대변 쪽에는 100 아무래도 받으러옴이 110번이었으니까 여기 111번으로 여기서도 많이들 실수를 하셨겠네요. 코드 번호를 109번으로 해가지고 틀리실 수도 있었겠네요. 자,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충당금 코드 번호는 111번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음 할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음 할인 했어요. 1200만원짜리 이 어음 한 장, 받으러옴 한 장을 할인해가지고 2184만원이 들어왔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 유통에서 받아보관 중인 어음을 국민은행 역상 지정해서 할인받고 할인료 16만원,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5월달 20일자에
자, 대변 쪽으로 110번 받으러 한정을 보내신다는 거죠. 광명유통으로부터 받은 어음입니다. 금액은 1200짜리였어요. 1200만큼 1200 없애주시겠고, 차변 쪽에 들어오는 돈을 보시면요. 맡기신 해서 맡기신 국민은행 당자 했어요. 국민은행 당자 통장입니다. 11840 더하기 차변에 936번이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가십니다. 그래서 금액 16만원, 이 할인료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간다는 거. 그렇게 하고 보통 예금의 거래처는 국민 당자예요. 그래서 당자를 넣어주신다는 거. 그런 다음입니다. 문제는 항상 끝까지 잘 보셔야 돼가지고요. 여기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라고 했으니까 잘 됐고, 요렇게 받으러 온 관리를 또 하셔야 돼가지고 받으러 온에 대해서 F3번 눌러주셔서 하단 열어주시면서 현재 할인 맞고요. 어음번호 2번 톡톡 찍으셔가지고 이 1200만원짜리 맞습니다. 넣고요. 할인하셨을 때 할인 기관은 방금 보신 것처럼 국민은행 2번 톡톡 찍어서 국민은행 당자 넣고요. 지점은 소화 지점이네요. 소화 지점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잘 되었죠? 그 다음에는 자, 잠깐만요. 여기가 제가 틀렸어요. 뭘 틀렸나 봤더니 여기 소화 지점이 아니고요. 문제상에 보니까 역삼 지점에서 할인받고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상단 위쪽에 보니까요. 소화라고 써 있어가지고 이건 만기시 지급장소였던 거고 여기 소화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감점 1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역삼 지점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잘 읽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잘 처리가 됐나요? 나머지 부분들은 국민은행 당자 맞죠? 자, 4번 가보겠습니다. 통장 4번에 의해서 거래한 내역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통장 잔액도 보여지고 있네요. 항상 저희 은행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정기예금 1200만원짜리가 만기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이자와 함께 우리 보통예금 통장이 입금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겠지요. 6월달 2일자에 대변 쪽에 정기 예금 금액은 1200인데요. 이때 정기예금 거래처도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신한은행이네요. 밑에 보니까 신한은행 역삼지점. 그래서 신한은행 역삼지점 보통예금, 정기예금 여기선 정기예금이에요. 같은 은행으로 해가지고 거래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신경이 좀 더 쓰입니다. 그래서 신한 여기선 신한 보통이겠죠. 통장으로 1220만큼이 들어왔어요. 그럼 왜 들어왔느냐? 대변에 바로 901번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자 수익이 20만원 발생했다 라고 처리하시고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신한은행 자, 거래처 잘 챙겼고요. 통장 4번에 의한 전표 입력 5번이 되겠습니다. 경은전자에서 5월 24일 날 구입한 주스 보관냉장고 1회분 할부금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대요. 이러한 할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돼 있었겠죠. 그래서 5월 24일 날짜에 그래서 5월 24일 날짜를 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안 보이는데요, 없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5월달 24일 찍어 보시면은 자, 하단 쪽에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돼 있음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저 350만 원에 대해서 6월 24일 날짜에 차변적으로 253번 미지급금 빼시고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경은전자에서 구입한 1회분이 35만 원이었네요. 대변 쪽에는 103번 보통예금 신한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 가서 5월 24일 날짜 메인 매출에 가서 확인하고 오시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도 있네요. 자, 8월 31일 법인사업소분 주민세 이러한 것들은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를 했군요. 8월 31일까지 미이 납기내 요금은 55,000원이에요. 55,000원 8월 달 31일 자, 오셔가지고
차변 쪽에 817번 세금과 공가 금액은 55,000원. 대변 쪽에는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 55,000원 넣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가 되겠어요. 메인 매출 전표. 자, 오셔서 메인 매출 전표 10월달 4일자를 가서 보시면 품목이 두 가지, 단가가 달라요. 즉 복수거래가 되겠군요. 복수거래. 그래서 10월 1일날 계약금 받은 것이 있다고 하니 일반 전표를 먼저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에 와서 10월달 1일자 선수 미리 받은 계약금이 90만원 있습니다. 선수금이 90만원 있습니다. 메모를 했고요. 자, 대변 쪽에 있었던 거 잘 체크했습니다. 자, 5월 24일자 날짜 바꿔줄게요. 10월달 4일자에 유형은 팔고 세금계산서입니다. 11번 되겠죠. 분명은 복수거래 애플망고 주스 3,000, 2,000 오케이. 또 바나나 체리 주스 해서 2,000, 1,500 됐죠. 자, 확인 한번 했고요. 거래처는 우리가 애플입니까? 여기서는 달달. 그러면서 여기 발급 전송하셔야 돼서 지나오시고요. 복잡해요. 분계가 3번. 자, 대변 쪽은 끝났고 차변 쪽에 259 선수금 방금 메모하신 90만원 쓰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이번 달 말일날 받기로 했다. 잔액은 이번 달 말일날 받으니까요. 상품 팔고 돈 못 받은 것은 차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900만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셔가지고 발급 전송 부가가치세 2 부분에 보시면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오시고요. 10월달 공사 짠짠짠 왔어요. 체크 한번 하시고 하단 부분은 생략하시면 되겠죠. 전자 발행 눌러가지고 확인. 발행 눌렀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까지 눌러서 매출 조회 찍어주시면서 미전송 뜬 거요. 발행 눌러서 전송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처리가 됐고 조회 한번 눌러주시겠고요. 메인 매출에 오셔서 조회 한번 눌러주시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주시아의 신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입니다. 날짜는요, 10월 12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팔았어요. 판매하고 그랬으니까 팔고 신용카드면 17번이 되겠죠. 17번 카과가 되겠습니다. 카드 와세 17번 유형 정확히 눌러주셔야 됩니다. 신용카드사는 BC카드사가 되겠죠. BC카드사 확인 한번 하시고요. 분명 신상품, 자, 상품이 되겠어요. 자, 공급가 부분에는 세금까지 합쳐진 금액을 쓰시면 알아서 나눠지는 것이고요. 거래처는 주시야. 전자 아닙니다. 카드니까 4번 찍었고요. 4번 찍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4번 찍었는데 여기가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 같은 거 떴다. 그러면은 2번으로 바꿔가지고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BC카드 잘 체크하셔야 되겠어요. BC카드 거래처까지.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매출 거래. 자, 10월 10일 날 판매한 상품 중에 일부 하자가 있어서 반품되었어요.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월 17일자 오셔가지고요. 유형 이것도 일단 11번으로 가시는 겁니다. 스트로베리 주스 그래서 마이너스 꼭 써주셔야 되겠죠. 1750. 자, 그런 다음에 예플은 노리고 베스트마트 전자입니다. 분계는 2번 외상매출금과 상계한다 그랬기 때문에 2번으로 처리하시면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없이 바로 끝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죠? 4번입니다.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할 책장을 일반 과세 사업자인 스타가구에서 구입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여기서 사용할 책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힌트를 줬기 때문에 11월 15일자에
유형 같은 경우는 날짜 틀리면 다 틀립니다. 15일 정확히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매입하고서 카드기 때문에 50 몇 번이다. 7번이다. 그렇습니다. 57번 넣어줬어요. 신용카드는 삼성카드. 삼성카드. 오케이. 됐죠? 분명. 분명. 책장. 공급가액은 세금 합쳐진 금액으로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스타가구 요것도 카드기 때문에 4번 찍었고요. 대변에는 미지급금 떴고요. 차변에는 212번 비품으로다가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삼성카드까지 확실하게 했어요. 되었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매입하고서 51번 가려고 했으나 내용을 잘 보셔서 혹시라도 54번이진 않을까 그랬더니 역시나 이 취득한 토지, 이 토지 자체하고 관련된 이 수수료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입니다. 가서 볼까요? 11월 22일자에 와서 보시면요. 54 불공을 찍었을 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써 있잖아요. 토지 자체가 면세입니다. 세금 자체가 면제되고 있어서 토지와 관련된 이런 자본적 지출은 다 불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금이 10만 원이나 있었지만 문제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토지 등기 대행 수수료 공급가액 100만 원에 세금 10만 원 있었고요. 거래처는 법인 한결인가요? 한결. 전자치고요. 분계는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월말에. 3번 되겠죠? 3번. 그래서 차변 쪽에는 이러한 것들은 수수료 비용으로 가시면 토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 201번 토지로 찍어주셔야 되겠네요. 여기서도 한번 실수가 있을 수 있었겠네요. 월말에 지급해요. 그랬으니까 미지급금 해서 빠방 11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10만 원. 자, 불공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토지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54 불공의 토지의 자본적 지출 잘 되었습니다. 6번입니다. 자, 매출 거래가 나왔어요. 면세 상품인 애플망고를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다. 11월 28일자입니다. 이렇게 계산서가 나왔을 때요. 유형은 몇 번이다? 그렇습니다. 13번. 면세죠. 면건이 아니고요. 면세. 그 다음에 애플망고. 자, 25,000. 자, 수량이 10박스고요. 단가가 25,000 해가지고 자꾸 오타가 나요. 자, 25만 원 나왔습니다. 25만 원. 거래처는 사랑마트. 전자입니다. 여기도 전자 세금 계산서나 전자는 꼭 1번 찍어주시고요. 분계는 뭘로 처리한다? 외상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2번 찍어주시면 오케이. 끝났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입니다. 자, 7번 문제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6월 30일 날짜에 일반 전표를 참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리분계를 한번 했었대요. 그러면서 이번에 7월 25일 날짜에 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그랬고 거래처 코드까지 넣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전표요. 6월달 30일자에 오셔서 부가가치세 마지막 정리했던 거 가서 봤더니요. 미지급 세금으로다가 얼마가 있더라. 그래서 금액 적으셔야 돼. 3602 빠바방 역삼 세무서까지 메모를 했어요. 자, 요거 지금 납부하는 분계지요? 납부시 분계. 그렇다고 한다면 7월달 25일자에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미지급 세금 261번 요 금액 3602 더하기 이렇게 가시면은 아쉽지요? 뭘 안 썼어요? 그렇습니다. 역삼 요거 안 썼잖아요. 역삼 세무서. 그래서 요거를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통장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대변 쪽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3602 더하기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결산입니다. 결산. 단기 차입금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돈을 단기 차입이니까 빌렸습니다. 그러면은 주지는 못했어도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비록 주지는 않았어요. 931번 이자 비용 60만 원에 대해서 대변 쪽에 미지급 해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60만 원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 단기 차입금 이런 거 쓰면 배려요. 그런 거가 아니고요. 지금은 비록 주지는 못했다 라고 하는 거. 그래도 이번 연도 이자 비용이니까 비용 잡아주시면서 우리 항상 저 문제 푸실 때는 손익의 정리 해서 손익의 정리라고 해서 자 차변에는 선급, 미수, 대변에는 선수, 미지급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숫자 붙은 애들 있죠? 걔네들은 수익으로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앞에는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다 하는 거죠. 자, 1%의 충당금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오셔서 합계잔액 수한표입니다. 합계잔액 수한표. 간단해요. 12월 31일자에 찍어서 자 여기 있던 외상 매출금 금액이죠. 요 금액 488770000입니다. 요 금액의 1%면 여기 공 두 개를 떼우셔야 됩니다. 띄어. 자, 공 두 개를 어떻게 띄어요? 자, 띄어볼까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4887700 해서 요만큼을 자,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충당금을 만들어 놔야 되겠는데 이미 5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빼기. 그래서 50만큼을 쓰셔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4387 4387700 자,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했는지 외상 매출금에 1% 공 두 개 떼가지고 그 금액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미 50만 원이 있더라. 그래서 50만 원 뺀 금액 메모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결산 자료로 오셔서 1월부터 12월 찍어주시겠고 자, 오셔서요. 외상 매출금 자,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조금 내려보시면 대손 삼각칸이 있죠. 밑에가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은 아래쪽이 아니다. 위쪽이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쪽에다가 4387700 넣고 전표 추가. 됐죠? 자,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일반 전표요. 12월 31일자에 오셔서 차변 쪽에 자 이렇게 맨 처음에는 수동 결산 그리고 요거 자동 결산 해갖고 결차 결대로 입력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겠고요. 본인이 합격을 했나 안 했나는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 찍어서 보시면 이렇게 외상 매출금에 대한 1% 금액이 들어 있음을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 이 금액에 공 두 개 제거된 금액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맞으면 오케이 합격했구나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 여기는 안 오셔도 되지만은 12월달 찍으셔서 자 단기순익 확인해 주시고요. 단기순익 확인해 주시고 5구로 시작하는군요. 마지막 잉여금에 오셔서 얘든 아니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가 5구가 들어왔냐 단기순익 5구가 들어왔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상단에 전표 추가까지 딱 눌러주시면 모든 결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산하는 흐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신고입니다. 자, 조회를 하시면 되겠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셔 가지고요. 신고서 가볼까요? 신고서. 자,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이면은 물음표 누르셔서 1월부터 3월까지 적용했고요. 이때 세금계산서 수치하여 그랬으니까요. 매입세액 수치는 받았다는 얘기니까요. 세금계산서 받아가지고 고정자산 매입한 매입세액을 물어봤으니까요. 요거죠. 125만원. 고정자산 매입한 거 사하고 관련된 매입세액은 125만원.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왔냐 라고 했어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셔도 되고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셔도 되고요. 쭉 오셔가지고 손익계산서에서 자, 12월 달 찍으셔가지고 이게 전기입니다. 이쪽이 전기, 이쪽은 단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써가지고 영업이익 있죠? 쭉 내려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어요? 3702000 3702000 3702000. 자, 그런 다음입니다. 금액 정확히 맞고요. 이걸 나누기. 그래서 이게 분자고 상단에 매출액 가서 보시면 매출액이 5억이네요. 5억. 그래서 나누기 5억으로 나눠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곱하기 100% 하시면요. 자, 영업이익률이 7.4가 나왔는데 소수점 이하는 버리라고 그랬으니까요. 결과적으로 7%.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